49. 허리 디스크. 1. 허리 디스크란 허리의 움직임에 따라 통증이 악화하는 경우, 허리가 특정 자세에서 펴지지 않는 경우, 오래 앉아있거나 서 있었을 때, 통증이 심한 경우 등은 허리 디스크가 의심되는 경우의 전조 증상입니다. 따라서 가까운 병원에 방문하여 단순한 근육이나 인대의 문제인지 아니면 허리 디스크의 전조 증상인지에 대해 전문의와 상담해야 합니다. 허리 디스크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디스크가 터져서 극심한 통증 및 하지마비를 일으킬 수 있으며, 만성적으로 진행될 경우는 척추관 협착증, 마미총 증후군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인 척추관이 좁아진 상태를 말하며 오래 걷는 것이 힘들고, 다리 저림, 허리를 굽어야 허리가 편해지는 증상을 일으킵니다. 마비총 증후군은 허리 척추뼈 아래 부위에 있는 여러 다발의 신경근이 압박을 받아 생기는 문제로 다리 쪽의 감각이나 운동이 상실되고 대소변 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는 응급수술이 필요한 질환이기도 합니다. 2. 허리 디스크의 치료 및 예방. 하루 종일 서서 수업을 진행하며 척추 건강에 좋지 않은 자세, 즉 몸은 칠판 쪽으로 향하고 고개는 학생들을 바라보는 교사는 허리 디스크 취약 직업군입니다. 칠판에 글씨를 적어가며 학생들에게 설명을 하다 보면 이러한 뒤틀린 자세를 자연스럽게 취하기 마련인데, 이는 허리 주변 근육 및 인대에 큰 부담을 줍니다. 그리고 서 있는 자세가 오랜 시간 지속될 경우 척추를 구성하는 추간판에 가해지는 압력이 높아져 추간판이 손상, 즉 수액이 튀어나와 허리 디스크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하다 허리 디스크의 전조 증상이 의심되는 경우 가까운 병원에 내방하여 전문의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3. 생활 속 척추 디스크 예방. 어린이집은 모든 가구와 화장대, 세면대, 변기 등이 어린이의 신체 구조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한 구조상 보육교사는 대부분의 시간을 허리를 굽힌 채 아이들을 지도하거나 밥을 먹이거나 씻기는 일을 해야 합니다. 당연히 보육교사는 허리 디스크에 매우 취약할 수밖에 없죠. MRI상 급성 추간판 탈출증 소견이 확인되고 업무와 상병 간 상당한 인과관계가 확인된다면 이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며 산재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항상 자신의 업무가 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50. 건강기능식품. 1. 건강기능식품의 의미. 건강기능식품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식품들을 보면 비타민 표기가 빠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비타민은 우리 삶에 밀착해 있는데요. 이제 그 비타민의 종류와 기능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비타민어는 시력, 피부, 뼈의 성장에 관여하며 면역력을 강화해 감기 예방에 좋으며 피부 재생 및 콜라겐 생성을 향상시켜 피부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암을 예방하고 야맹증을 예방하며 시력 건강에도 좋습니다. 그러나 과잉 섭취 시 구토나 두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비타민어가 함유되어 있는 식품으로는 우유, 버터, 샐러리, 당근, 파프리카, 고구마, 케일, 시금치, 상추, 등푸른 생선, 토마토 등이 있습니다. 비타민 B는 에너지 대사에 관여하여 무기력증, 우울증을 개선하며 차멀 및 납 중독을 예방합니다. 또한 변비 개선 효과 및 이뇨 작용에 도움을 주며 성장을 촉진합니다. 비타민 B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식품으로는 견과류, 곡류, 콩류, 돼지고기류, 감자류, 아스파라거스, 버섯, 수박 등이 있습니다. 비타민 B의 경우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며 신체의 성장을 지원하는데 머리카락, 손톱, 발톱, 눈, 피부 건강에 필요한 성분입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에너지로 전환하는 기능이 있으며 구내염, 설염 등 입속의 질환을 예방합니다. 비타민 B가 함유되어 있는 식품으로는 육류, 닭고기, 생선류, 콩, 달걀 등이 있습니다. 나는 어떤 영양소가 부족할까? 만성질환 증가로 약물을 복용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약물과 식품 섭취의 상호작용, 즉 부작용에 대한 위험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국내 노인 10명 중 6명은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을 3개 이상 앓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복용하는 약물의 개수는 하루 평균 5.3개 정도 됩니다. 약을 먹을 때 식품 선택을 잘못하면 약도 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약과 식품의 궁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선 약물과 함께 먹었을 때 부작용이 잘 생기는 대표 식품은 자몽 주스, 또 오렌지 주스 등의 주스류입니다. 그 중에서도 자몽 주스가 약물 부작용을 가장 많이 일으키는데, 자몽 주스에 함유된 나린게닌이라는 성분이 약물을 분해하는 간의 특정 효소를 과활성화시켜서 독성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오렌지 주스의 경우에는 함유량은 낮지만 역시 나린긴 성분이 들어있고, 제산제와 함께 섭취할 경우 제산제의 알루미늄 성분이 오렌지 주스의 비타민C가 만나서 흡수가 많아져 신경 독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변비약과 유제품은 서로 상극입니다. 변비약의 사코딜 성분은 산성 상태 위에서 녹지 않도록 코팅을 하는데, 약 알칼리성인 우유를 함께 먹으면 위산이 중화되면서 위에서 코팅이 손상돼 약물이 녹아 약효가 떨어집니다. 또한 통증과 위경련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몸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아스피린을 복용하는 분들이 많은데, 아스피린을 먹을 때는 마늘을 조심해야 합니다. 마늘은 물이 간에서 분해되는 양을 변화시켜서 혈중약물 농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종합 감기약에는 카페인 성분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도 커피나 홍차 같은 카페인 식품을 먹으면 약효가 지나치게 증가해서 떨림이나 불안,
불면증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천식이나 만성 기관지염이 있어서 기관지 확장제를 먹는 사람 역시 카페인이 많은 식품은 금물입니다. 기관지 확장제 속의 잔틴이라는 성분이 카페인과 만나면 심장 박동수가 증가하고 떨림이나 불안, 흉통, 불면증 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영양제 똑똑하게 골라보기. 오메가3는 뇌나 심혈관 질환에 좋다고 알려져 있어서 요 몇 년간 각광받는 대표적인 영양제입니다. 실제로 오메가3의 경우 동물성이나 식물성 모두 구분 없이 좋은 효과를 갖습니다. 동물성 오메가3의 경우 생선에서 추출되므로 큰 생선 속에 있었던 중금속이 들어있어서 위험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걱정된다면 중금속이 상대적으로 적은 작은 생선에서 추출한 오메가3을 선택하면 됩니다. 동물성 오메가3에는 EPA, DHA라는 물질이 함유되어 있어서 두뇌 발달, 혈행 개선에 좋고, 식물성 오메가3에는 알파-리놀렌산과 필수 지방산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좋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선택사항으로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영양제를 고를 때 국내산과 외국산 중 어느 쪽을 고를지 고민될 때가 있습니다. 인터넷 발달로 인해 외국산 영양제에 접근이 쉽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넓어져서 더욱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기억해야 할 것은 제조국의 구분이 아니라 안정적인 공법으로 짧은 유통기한을 갖고 있는 것을 선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비타민제의 경우 건강기능식품이나 일반의 약품으로 구분되는데, 일반의 약품으로 분류된 비타민제의 경우는 인터넷으로 구매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러고 보니 비타민C를 복용하면 감기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연구 결과를 보면 비타민C가 우리 몸에서 항산화 효과를 내는 것은 맞지만 특정 질병인 감기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내용은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이와 비슷한 것이 알약과 가루약의 효과 비교입니다. 특정 가루약은 위산에서 파괴되어 효과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으며, 알약 역시 소장, 십이지장 등 흡수되는 기관에 따라 효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약의 형태가 가장 좋다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약의 특성에 따라 적당한 형태를 선택하는 게 최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1. 응급처치 휴가철 응급상황. 1. 휴가지 물놀이 사고 어떻게 대처할까요? 여름 휴가철 인기 피서지인 바다와 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즐기다 보면 각종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우선 바다에서 파도가 거꾸로 치는 현상인 이한류가 발생하여 당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한류가 발생했을 때에는 자칫 본능적으로 행동하고 파도의 흐름에 반대로 수영해서 빠져나오려고 하다가 더욱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방법은 당황하지 않고 이한류 현상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튜브 등 물에 떠 있을 수 있는 것을 붙잡고 있다가 해류가 끝나는 시점에서 해안가의 45도 방향으로 천천히 헤엄쳐 나오면 안전하게 이한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바다에서 물놀이를 하다 보면 자외선에 노출되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화상을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23시간 주기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것은 필수입니다. 뜨거운 모래사장을 밟다가 발바닥에 화상을 입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쿠아 슈즈를 착용하여 발도 보호하여야 합니다. 만약 화상을 입었을 경우 화상 부위를 찬물에 담그거나 물에 적신 거즈로 열기를 식혀야 하며, 연고를 바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물집이 생겼을 경우 일부러 터뜨리면 세균 감염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터뜨리지 마시고 반드시 병원을 방문해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물놀이를 하다가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했을 때에는 무턱대고 뛰어들기보다는 발견 즉시 119에 신고하고 튜브나 구명조끼, 페트병, 긴 줄 등을 던져준 뒤 구조대를 기다려야 합니다. 2. 캠핑장 사고에 대처하는 법. 우리가 여름철을 시원하게 보내기 위해 찾는 산과 계곡에서 응급상황 대처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산과 계곡 모두 야외 활동이기 때문에 넘어지거나 부딪혀서 다치는 경우가 많고, 이는 찰과상이나 골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레저로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 등 속도가 빠른 기구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번 다치면 심하게 다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즐거운 마음에 너무 들뜨지 말고 평소보다 더 조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또한 산과 계곡에는 벌레가 많을 수밖에 없죠. 벌레에 물렸을 경우에 대비해 구급 비상약은 반드시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특히 아이들은 이에 더욱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어른들이 매우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계곡의 경우 폭우로 인한 재난사고가 많은데 미리 알고 대비를 한 후에 가도 막상 상황이 닥치면 당황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가장 좋은 것은 꼼꼼한 대비이기 때문에 계곡의 여행이나 휴가를 생각할 경우에는 일기예보를 미리 확인하고 계획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금이라도 상황이 좋지 않으면 과감하게 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계곡에 도착해서도 물이 불어날 경우에 피할 곳을 미리 봐두는 것이 좋습니다. 즉 높은 곳으로 대피로를 설정해서 급할 때 당황하지 않고 신속하게 피해야 합니다. 또한 위험 상황에 대비해 내 몸을 보호할 수 있는 옷이나 안전장비들을 함께 챙겨야 하겠습니다. 3. 언제 어떻게 닥칠지 모르는 휴가지 응급상황. 누구나 한 번쯤 대학병원 응급실에 달려가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찬밥 신세를 받는데 생명에 문제가 없는 사람은 후순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질환일 때 꼭 대학병원에 가야 할지 아니면 작은 전문 병원에 가야 더 효과적일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골절 수술은 대학병원 응급실은 오히려 피하는 게 좋습니다.
단순하게 뼈가 부러진 정도라면 바로 수술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목을 대고 붕대를 감는 게 응급처치의 전부이며 기초적인 데다 매뉴얼도 정해져 있어 어떤 의사가 해도 결과가 비슷합니다. 이런 단순 골절인 경우에는 대학병원에 가서 오래 기다리는 것보다 집 근처 중소병원 응급실에 가서 빨리 처치를 받고 나중에 자신이 원하는 전문 병원에서 수술을 받는 게 더 낫습니다. 성형외과 수술도 마찬가지로 빨리 하는 것보다는 잘 꿰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대형병원 응급실에서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수술로 판단해 차라리 중소병원에 가서 1차 처치인 드레싱을 받고 성형외과가 문을 여는 시간에 가서 꿰매는 게 더 낫습니다. 차라리 전문 병원을 이용하는 게 더 효과적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손가락 절단과 화상 등의 사고는 중소병원은 물론 대학병원에 가도 전문 인력이나 장비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손가락은 미세한 신경과 혈관을 장시간 이어야 하기 때문에 특별한 기술과 장비가 필요하므로 전문 병원을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화상의 경우도 전문 병원이 더 나은데 8 하나 이상의 넓은 범위라면 바로 전문 응급센터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생명과 직결된 심장과 뇌, 외상 환자는 반드시 대형 병원에 가야 합니다. 갑작스럽게 쥐어짜는 듯한 가슴 통증, 숨쉬기 어려움, 가슴 답답함 등을 느끼면 심근경색이나 협심증 등의 심장 질환일 수 있고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극심한 두통, 시야장애, 한쪽 팔 감각 이상 등이 나타나면 뇌에 문제가 생긴 경우가 많습니다. 하혈하거나 피를 많이 토하는 등의 증상도 대형 병원에 가는 게 낫습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응급실 이용에 대한 내용 잘 알아두셔서 위급시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